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르셀 듀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르셀 듀샹은 왜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가 미술관에 갖다 놓았다는 그 소변기는 어떻게 미술사에 빛나는 작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1960년대에 그의 뒤를 따라서 새로 등장한 그런 예술에 그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한 새로운 미술의 개념이 결국은 오늘날의 미술을 낳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듀샹은 예술을 다시 정의했는데, 작품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서는 착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시되고 제작이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것을 이제 듀샹은 착상이 중시된 그런 이제 예술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과거의 미술이 예술가의 탁월한 손기술을 중시했다면, 앞으로의 미술은 예술가의 어떤 남다른 발상이랄까요?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게 이제 중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생각이 많은 논쟁을 낳은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가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예술이 될까요? 여전히 듀샹의 소변기는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요즘 미술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말하자면은 착상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가 직접 만들진 않았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놀라운 발상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한 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베니스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 예술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대 유물들을 전시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실제 잠수부들이 동원돼서 건져 올린 그 유물들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런 보물들이 인양되었다면 고고학계나 역사학계가 뒤집어져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은 바다에서 보물을 건져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모두 만든 거였다는 거죠.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꾸민 이는 영국의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는 1990년대 이후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영국 미술, 그 중에서도 그 젊은 예술가들이 있죠. YBA라고 하는 그 예술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로 만든 작품은 상어를 통째로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궈서 영구 박제한 작품. 그 작품이 정말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18세기 사람의 두개골에 다이아몬드를 빼곡히 박아서 만든 작품. 그 작품의 이름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도 정말 유명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는 죽음의 주제를 탐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소 끔찍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여서 대단히 유명하게 된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가 2017년 베네치아에서 선보인 작품은 더 놀라웠었던 거죠. 네, 여러분과 함께 그 전시 장면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베네치아의 대운하변에 있는 팔라조 그라시입니다. 여기도 대단히 큰 건물이고요. 여기서도 유명한 전시들이 많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언빌리버블이라는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보물전이라고 하는 미술 전시회가 열린 거죠. 이곳이 이제 주 전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에서 전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전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주 전시장인 팔라조 그라시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중앙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어마어마한 작품과 만나시게 돼 있어요. 전시장 중앙에서 말하자면 3층 높이에 이를 정도로 모두를 압도하는 거대한 작품이 있었죠. 이 작품은 이름이 그릇을 든 악마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런 이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수백 년 물속에 있었던 작품답게 산호들이 막 자라고 있죠. 아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이 얼마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지 이제 한눈에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시장 두 곳이 규모가 적은 데가 아닙니다. 이곳 팔라초 그라시도 지금 3층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제 보물들이라는 거죠. 그런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작품들도 여럿 있고 작고 아기자기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전시장을 둘러본 분들은 좀 황당하겠죠.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네, 그러면서 상당히 고개도 갸우뚱하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전시장을 둘러보면은 실제로 이것은 가짜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만든 그런 조각 작품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유물들도 놀랍지만 이 형형색색으로 달라붙은 산호의 모습들도 그 정교함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다 모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베이스가 되는 그 조각을 만들고 그 위에 조각가들하고 고고학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실제 바닷속에서 천 몇백 년 동안 있으면은 자연이 이렇게 붙어나가게 될 산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둘러보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쇼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산호를 붙이기 전에 처음 제작한 조각들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다 만든 거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좀 거닐다 보면은 절대 고대 유물일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딱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키마우스가 고대에 만들어져 있을까요? 혹은 구피라고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유명한 강아지죠. 이런 것도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다미안 허스트의 위트를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시를 충분히 둘러보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그렇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베네치아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이죠. 산마르코 광장 부근에서 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여기에 바다를 향해서 뾰족 나온 부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푼타델라 도가나인데 이곳이 예전에는 이제 베네치아에서 오랫동안 세관으로 역할을 하던 그런 건물이죠. 이곳이 지금은 이제 미술 전시장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미안 허스트의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보물들을 전시하는 이른바 부전시장입니다. 네, 여기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전시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도 대작들이 정말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작일수록 가까이 가서 봤을 때 형형색색 달라붙어 있는 산호들,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산호 작업들만 봐도 모두가 그야말로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이 모든 작업에 조각가가 무려 100여 명이 고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요 전시장 둘러보시다 보면은 대형 스크린에서 바닷속에서 이 작품들을 인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깨끗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볼거리였는데요. 즉 이 작품을 바다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바닷속에서 이런 작품들을 다시 인양하려면은 그 장비니 뭐 이런 걸 해서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시장을 둘러보시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과연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근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전시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알려지기로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650억 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황당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런 거죠. 돈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런 걸 전시하고 나면은 남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들 드실 텐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들은 모두 다 경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전시가 끝난 뒤에 경매가 열렸는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청동으로 만든 정말 거대한 상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에 결국 낙찰도 받게 됐고 모든 작품들이 매진되다시피 팔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는 안 알려줘서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로 아까 65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했죠. 그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1조 원 가까이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왜 샀을까? 우리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실제 유물도 아니고 다 가짜라는데
그거 다 알면서 왜 이걸 샀느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뭐죠? 여러분, 이 다미안 허스트,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이 유명한 예술가가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똑같은 프로젝트를 할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건 자기 복제고 자기가 한 작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작업들은 그의 일생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미안 허스트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작업을 못하게 됐다. 혹은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2017년 베네치아에서 있었던 난파선 전시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작품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투자를 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대를 또 주름 잡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 다미안 허스트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센세이셔널하게 선보였던 작품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미술은 어떻게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남다른 상상력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한계가 없는 상상력, 무한히 뻗어나가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작점은 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 예술가가 전시장에 소변기를 갖다 놓았던 바로 그 순간이 되겠죠. 제작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착상으로서의 예술을 추천한 사람, 여러분, 마르셀 듀샹이 미술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물전, 이 미술 전시회를 한번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